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대한민국 현직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대남 적화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를 지난 2010년부터 팔로우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 갖고 월간조선 박희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별다른 소식은 아니고 뭐 있을 법한 일이긴 한데 이낙연 총리는 지금 현재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문재인 남측 대통령 문재인 옆에서 이 문재인 정권을 방어하는데 아주 최일선에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대권 주자 지지율이 1인데 이 사람이 대남적화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를 팔로우하고 있었다. 네.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낙연 총리의 지금 트위터 네, 오늘 네. 현재 상태의 네. 트위터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거는 내가 기억도 안 나고 실수였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구독 취소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낙연 총리가 트위터를 아예 안 하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12월 14일 그러니까 네. 최근까지 자기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트위터를 자기가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게 설득력이 없다. 그런 이제 네.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제 2010년 7월부터 트위터를 시작한 네, 겁니다. 가입일이 이낙연 2010년 네, 총리가. 7월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도 트위터는 2010년 7월부터 팔로우. 개설됐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정말 우연의 예, 일치로 예. 네, 그러니까 비슷한 그때 시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낙연 총리가 팔로잉 하는 그 트위터 계정이 4만 거의 1,500개 가까이 되는데 네. 근데 개설했을 당시에는 몇 개 안 됐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트위터의 실체를 모르고 지나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팔로우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족끼리가 뭐냐 도대체 네. 그겁니다. 이제 북한의 대남 선전 기구가 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 선전용 대남 선전용 사이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적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당 시대 문명 창조의 새로운 경제를 개척한 특색 있는 인민봉사기지. 여기에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시어 중공 테이프를 끊으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자,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자. 한마디로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네. 북한의 선전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내각을 통할하는 대한민국 헌법상 내각을 통할하는 지금의 국무총리 이낙연 씨가 이걸 팔로우하고 있다는 거는 네. 이 사람이 그거 의도를 떠나서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년 동안 팔로우를 했는데 예. 본인은 지금 팔로우 했다는 사실을 잘 물론 기억하고 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체 이제 유명 인사고 뭐 자기가 이거 보시면은 뭡니까? 이 사람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도 팔로잉 하는 사람도 14만 6천 명이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기가 그거 하는 사람도 4만 1,500명이니까 네. 모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초창기에 그걸 몰랐겠느냐.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이런 이적 선전물을 갖다가 올렸을 때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그동안에 올렸던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살펴봤으면은 확인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왜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느냐, 외부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왜 방치하고 있었느냐, 정말 실수로 구독 팔로잉 버튼을 눌렀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소한 걸 수도 있지만은 이 국무총리라는 이 직책의 막중함을 감안했을 때는 그냥 지나치기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낙연 총리 북한에 대해서 뭐 어떤 제스처를 뭐 우호적인 좀 편인가요? 뭐 아니면 비판적인 인사인가요? 어떤 저기 스탠스를 좀 갖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이 이낙연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발탁돼 가지고 그 전남 영광 한평에서 지역구 의원 4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정하기에는 그쪽 성향 아니냐? 네네네. 그러니까 김대중의 소위 햇볕 정책 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안보관에
그러니까 이 정권을 갖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안보관이 걱정된다 이런 그게 인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시절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는 당시에 이제 안보관 관련 질문에 대해서 북한을 뭘로 보느냐, 도대체 북한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인 것이 사실이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측 대통령 문재인이 이제 그 대선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북한의 주적 여부를 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왜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답변해야 되느냐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 정권의 인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보여주는 언행들은 조금 이 청문회 당시하고는 좀 배치가 됩니다. 네. 뭐냐면 이게 2018년 2월 뭐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 이제 준비한다고 해갖고 북한의 김영남이하고 이 여자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저기 그 김정은 여동생 아닙니까? 네. 김정은이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김여정이가 직책이 뭐 부부장인가 과장인가 네. 뭐 그런 텐데 그때 당시에 단순히 김정은의 여동생이란 이유만으로 총리가 아마 이게 워커힐인가 총리 공간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치 뭐 공주를 접대하는 것 마냥 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뭐가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네. 방국가단체 숙의 여동생이 왔는데 뭐 네. 이렇게 즐겁습니까? 총리가 어쨌든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좀 약간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좀 말씀해 이게 주시죠. 2018년, 2017년에 케냐를 가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을 찬양하듯이 네. 우리 세종대왕이 조선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뭐 훈민정음을 창대하셨듯이 네. 북한의 백성의 생활을 백성이랍니다. 또 심지어 아니 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사회고 북한도 소위 자칭 민주주의 사회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백성 왕조 시대입니까? 백성이게 백성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여기는 출연했다라고 제가 네. 지금 적어놨는데 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출연하셨다. 극존칭을 하셨다. 썼네요. 조선중앙통신에 나오는 그 뭐야 리춘이가 마치 우리 경애하는 용도자를 얘기할 때 아, 극존칭을 쓰듯이 하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냐면은 네. 김정은이가 그렇게 민생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핵 만들겠습니까? 네. 아니 미사일 맨날 지금 쏴 되겠습니까? 네. 그 뭐야 지금 경제 고립 상태에서 저렇게 독재 체제 유지하겠습니까? 그렇게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미사일 한 방 쏘고 핵실험 한 방 쏘면은 북한 사람들 먹을 거 식량 한두 달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미사일 도발 한 12번, 평균적으로 12번 내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해도 북한 사람들 충분히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다. 물론 풍족하게는 못 먹이들 하더라도 이 기아, 아사 이런 상태는 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마치 지도자가 출연하셨다. 말이 됩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 독재 체제 유지할 그거 노동당 간부들한테 줄 거 이거 마련하니라고 북한 근로자 외국에 보내고 뭐 그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들 팁 받은 거까지 다 뺏어가면서 이게 민생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출연한 겁니까? 자, 그래서 이 총리는 어쨌거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는 극존칭을 써가면서 북한의 백성의 생활을 또 생각하시는 마침 출연하신 그런 김정은 그럼 과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네. 북한은 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좋아졌나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정권이 세워진 날부터 아니면은 이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로부터 대남적화 전략을 네. 갖다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네.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자, 근데 뭐가 얼마나, 변했냐? 네, 얼마나 변했는지 네. 한번 살펴보죠. 김정은이가 집권한 뒤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경제적으로 북한이 더 발전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일부 북한을 옹호한 김현철 같은 통일부 장관 김현철 같은 사람은 김정은이가 집권한 다음에 북한 경제가 상황이 나아지고 장마당에서도 뭔가 이렇게 뭐 시장 경제에 맹아가 출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네. 없고 김정은이가 오히려 집권한 다음에 김정일보다 더 심각하게 네. 막무가내식 철권 통치, 공포 통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아니 지 고모부인 장성택이를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죽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장성택이 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 숙청하고 제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북한 내부 정치도 이렇게 불안해졌고, 김정일이가 있을 때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김정일 생전에 핵실험을 2번 했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벌써 핵실험을 우리가 몇 번을 겪었습니다. 지금 수소탄 실험을 했었고, 지금 최근에는 무슨 또 그 동창리 발사장에서 ICBM 기술력을 완성했다는 듯이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미사일은 쏴대는 거는 지금 셀 수도 없고, 문재인 남측 대통령 문재인 아직 그것도 모르는 거 단도 미사일 얘기하고 있는데 미사일 수도 없이 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보다도 지금 뭐 몇 배는 더 쏜 거죠, 지금 김정은이 들어와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비교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과연 김정은이가 뭘 했느냐? 없습니다. 한 거 없습니다. 왜냐? 핵 미사일 맨날 쏴가지고 대북 제재가 지금 거의 북한 경제를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갈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예전처럼 그렇게 도와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지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세 번째는 대북 제재에 따라서 수출이 급감하고, 그다음에 북한 근로자들 외화 송출도 이제 거의 사실상 없어지게 됐고,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통치 기반, 통치 자금이 아예 없어진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그동안 뭘 했느냐? 무슨 마식령 스키장이니 뭐니 그거 만들어갖고 뭐 원산에 뭔 단지? 그 거의 뭐 유일한 자랑 아닙니까? 그럼 북한의? 그럼 북한 주민들이 가서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 치적 쌓으려고, 그다음에 북한 노동당 간부들 가서 좀 쉬라고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거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그 북한 주민들을 갖다 고열을 짰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뚝딱 만들어 놨겠습니까? 네. 다 가령죽으로 해서 만든 거지 이게 지금. 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무슨 민생을 생각하시는 출연하셨다고? 정리해보자면, 박 기자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 처형 방법은 더 네. 잔인해지고 예. 더 가혹해졌고요. 그리고 이 북한이 그 남한에 대해서 뭐 우리 향해서 쏜 거 아니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발사한 것은 김정일 시대보다 정말 수십 배는 늘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는 살아난 것이 없고, 자, 근데 이런 가장 별로 뭐 저희가 보기에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이낙연 총리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이제 김정은 시대. 자, 그러면 이제 이낙연 총리 안보관을 우리가 안 짚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차기 유력 대권 주자 아닙니까? 안보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 이겁니다. 그 경제 발전과 민생의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음, 모처럼의 평화이기에 네. 북한의 지도자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라니 또 경제를 우선시하고 민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정책의 큰 전환을 이루고 있다면 그 기회를 살려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얘기한 비핵화가 진실이고, 우리는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얼마든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인식을, 그러니까 김대중이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안보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김대중이다. 김대중과 뭐 음. 같다. 초록은 동생인 것처럼 거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겁니까? 차기 대권 주자 1위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네. 원체 이 남측 대통령 문재인이 네.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뭐 민생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도, 이 문 대통령도 도대체 뭘 2년 7개월 6개월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총리, 최장수 총리로 있으면서, 아니 이 사람이 전남지사로 있을 때,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에 전남지사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 대권 주자 중에서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왜 기억을 못하냐면 이 사람은 대권 주자에도 안 반열에 끼었었고, 끼지도 못했군요. 이 사람을 포함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사람 대권 주자 지지율 1%였습니다. 1%. 근데 지금은 20원, 5, 6% 거의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의 개인적인 경쟁력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총리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왜 이렇게, 이제 최근에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뭐 대권 주자로서 인기가 높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가들께서 안정감, 균형감, 신뢰감 등을 꼽은 것 같다. 네. 자기가 뭐 AI 같은 가축 전염병이나 메르스 같은 이런 전염병, 산불 이런 거에 뭡니까 깨알 메모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신뢰감을 가지시는 거 아닌가, 마치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낙연 총리는 이 사람이 대권 주자니까 유력한 네. 뭐 이제 바람직한 지도자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내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며, 북한이 변화했다고 지금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국내의 변화에 제대로 그걸 이해하고 대응하는 겁니까? 북한 도와주자고 하는 게 지금 제대로 대응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벌써 본인이 말한 지도자상에서 여기는 탈락이고, 갈등을 알고 조정하는 식견과 역량, 문재인 집권 이후에 얼마나 우리 사이 갈등이 더 폭증하고 네. 지금 현재도 국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조정하는 식견과 역량이 남측 대통령 문재인한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역량, 공감 능력과 포용성, 북한 주민들의 그런 지금 생활고 민생고 이런 거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독재자를 칭송하는 게 저기 공감 능력을 갖춘 겁니까? 이낙연 총리가? 예, 잘 모르겠습니다. 편협한 신념. 김대중이 자신을 발탁해줬다 그래서 그 김대중의 햇볕 정책, 소위 햇볕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편협한 신념인지 아니면 포용성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신이 말한 거에 상당 부분 지금 제가 본 이런 거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네. 상당 부분 배치됩니다. 네. 더군다나 중요한 건 도금화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금화,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굴종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퍼줘야 된다는 그 도금화에 지금 이낙연 총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 기자 분석에 따르면은 이낙연 총리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지도자상에 그닥 맞는 분은 아닌 것 같이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이낙연 총리의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또 어떤 뭐 예. 트위터 팔로우 등 이런 것들 보니까 혹시 국가보안법 이런데 예. 혹시 위배가 되는 건 아닌지 묻고 그러니까 싶네요. 이게 그 국가보안법 7조 1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고무 찬양인데 이게 국가보안법 핵심적인 논쟁 조항인데 뭐냐면은 이겁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민족끼리를 뭐 이렇게 선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이미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를 했다고 통해서 해서 팔로잉 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무슨 국가의 안보에 위태롭다는 정을 알면서 한 행동은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전파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네. 아니 이때 당시에 벌써 3선 의원이었고 4선 의원이었나? 예. 어쨌든 다선 의원이었고 예? 그런 사람이 이런 행보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명하는 것도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고 아니 솔직히 저도 지금 오늘 우리 민족끼리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 민족끼리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괜히 딴지를 걸고 있을까요? 차기 대권 주자이고 거기다 유력합니다. 또 현 정부의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의 안보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